코딩 초보 탈출 오쌤 따라 HTML과 CSS 잘 보고 잘 쓰고 잘 구현하고. 안녕하세요, 오쌤입니다. HTML과 CSS 편 챕터 08 CSS 기본 문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CSS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라고 하죠. CSS는 웹 콘텐츠를 꾸며주는 언어예요. 과거 HTML 4.0의 리저에는 CSS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생기게 됐죠. HTML 4.01 이후부터 원래 태그에 들어가 있던 스타일을 좀 빼서 문서로 바꿨습니다. 문서 전체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도 있었고 세세한 스타일 지정의 필요를 줄어들게 만들었습니다. 웹 문서의 전반적인 스타일을 미리 저장해둔 스타일 시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강의에서 배우게 될 내용. 첫 번째, CSS 문법. 두 번째, 스타일 시트의 종류. 세 번째, CSS 기본 선택자. 네 번째, div 태그와 스판 태그. 어때요? 간단하죠? 하지만 공부는 누가? 네가. 동영상을 본 후에도 5번씩은 연습해 주세요. 첫 번째 수업, CSS 문법. CSS 문법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엄청 쉬운 언어다라고도 말을 하기도 하는데 CSS 문법은 이렇게 되어 있죠. 선택자, 중괄호, 속성명, 콜론, 속성값, 세미콜론, 중괄호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때 보시는 이 선택자는 HTML 요소를 선택을 합니다. 태그나 텍스트, 이미지 등을 선택을 하는 거죠. 이 속성명은 그 HTML 요소가 변경될 스타일의 세부 명칭을 뜻합니다. 그리고 속성값은 해당 속성명이 변경될 값이에요. 제가 방금 전에 CSS는 굉장히 쉬운 언어라고 했죠. 하지만 문법만 쉬운 거예요. 작성할 때만 쉽고 굉장히 많은 선택자와 굉장히 많은 속성명과 굉장히 많은 속성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연 쉬운 언어인가 라고 반문을 갖게 되죠. CSS 해석은 한국어 어순과 같습니다. H1의 글자색은 빨간색이다. 이때 콜론은 은으로 조금 해석해 주시면 편하시고요. 세미콜론은 마침표로 조금 생각해 주시면 편하거든요. 특히 세미콜론은 종결의 의미를 갖습니다. 속성을 쓸 때 한 가지만 쓰지는 않는데 지금 보면 글자색은 빨간색이다 이렇게 써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는 굵기는 3이고 실선이고 검정색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속성값은 값이 이렇게 한 개로만 되어 있고요. 어떤 속성값은 이렇게 값이 여러 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개 쓸지 두 개 쓸지 세 개 쓸지 모르기 때문에 세미콜론으로 나 값 한 개 쓰고 마무리 질게 이렇게 CSS한테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다음 속성을 쓸 수 있어요. 난 값 3개 쓰고 마무리 질게. 이때 속성값 사이사이마다는 공백이 반드시 필요하십니다. 컴퓨터 언어에서는 괄호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라고 합니다. 소괄호는 보통 함수의 인수값을 담을 때 사용을 하고요. 중괄호는 여러 식을 하나로 묶는 코드 블록식으로 사용을 해요. 대괄호는 배열 처리하려고 사용을 합니다. 100%는 아니고 대부분의 컴퓨터 언어가 이렇게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CSS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렇게 여러 속성을 하나로 묶는 중괄호의 형태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세미콜론, 한 개의 식이 종료됐고 한 개의 식이 종료됐다. 그래서 여러 개의 식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중괄호라는 값에 담아두는 문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수업, 스타일 시트의 종류. 스타일 시트는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내부 스타일 시트예요. HTML 문서 내부에 작성하는 방식이고요. 헤드 태그 안에 스타일 태그를 작성하고 그 안에 CSS 언어를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실습을 통해서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스타일 시트 실습을 위해서 HTML 파일을 미리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H1 태그에 텍스트들을 작성해 놨습니다. 브라우저 먼저 고 라이브로 꺼내 놨고요. 자, 내부 스타일 시트는요. 헤드 내부에 스타일이라는 태그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탭을 누르시면 네, 이런 식으로 태그가 나오죠. 이 내부에다가 CSS 언어를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자인 H1을 쓰시고 나서 중괄호, 그 다음에 컬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글자색을 빨간색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컨트롤 S를 누르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잘 적용되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테두리도 한번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테두리는 값이 반드시 3개로 굵기, 스타일, 컬러까지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값이 여러 개로 작성될 수 있기 때문에 세미콜론, 종결의 의미로 나는 값을 1개 적고 완료, 값을 2개 적고 완료, 3개 적고 완료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테두리도 잘 들어가 있는 거 확인되시죠? 화면을 보시면 네, CSS의 일부를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와봤어요. 네, 이게 지금 되게 짧은 파트들을 적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CSS를 굉장히 많이 적는 거 보이시죠? 근데 이걸 HTML 내부에다 이 CSS 언어를 이런 식으로 작성한다? 그러면은 이 파트가 HTML 문서인지 CSS 문서인지 분간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따로 외부로 빼서 쓰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내부 작성보다는 외부 작성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외부 스타일 시트. 외부 스타일 시트는 외부 CSS 문서를 HTML로 연결을 하는 거고요. 화면에 보시는 링크라는 태그에 href라는 속성의 CSS 문서 경로를 담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rel이라는 건 스타일 시트라고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추후에 배우실 파비콘이라는 게 있어요. 제목 태그 옆에 들어가는 아이콘인데 그것도 링크 태그를 통해서 쓰다 보니까 파비콘으로 넣을 건지 스타일 시트로 넣을 건지 이렇게 rel이라는 속성으로 구분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외부 스타일 시트 실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에 CSS 문서를 두기 위해서 Ctrl N 눌러주시고 네, Ctrl Shift S 누르셔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est.css라고 이렇게 할 건데요. 반드시 경로는 영문으로 넣어 써야 되기 때문에 영어로 반드시 작성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셔가지고 여기다가 H1이라고 써서 선택자를 쓰시고 글자색은 빨간색이다 라고 쓰시고 테두리는 3픽셀 솔리드 블랙이다 라고 이렇게 쓸 거예요. 아까와 똑같이 쓴 거죠. 그래서 컨트롤 S를 누르더라도 브라우저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문서와 이 문서는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test.css를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네, HTML에다 반드시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HTML 문서로 들어가셔서 타이틀 태그 밑에다가 링크라고 쓰시고요. 탭키를 누르시면 대부분 스타일을 더 많이 연결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rel이 스타일 시트가 나올 거고요. href 속성에는 네, test.css라고 해서 네, CSS 문서를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Ctrl S 눌러볼게요. 네, 그럼 아까 했던 작업처럼 테두리랑 글자색이 바로 들어가는 거 확인되시죠? 세 번째로 인라인 스타일 시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태그의 스타일 속성으로 작성을 하는 건데요. 태그명에 스타일이라는 속성을 쓰고 CSS 언어를 작성을 합니다. 이때는 태그가 직접 선택이 되었기 때문에 선택자는 쓰지 않고 여기에 속성명과 속성값만 작성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 꾸며주는 요소가 너무 많게 되면 어떻게 되죠? 너무 코드가 복잡하게 되겠죠? 직접 작성하지는 않고 동적으로 생성된 스타일을 개발자 모드에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건 실습을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보도록 하죠. 인라인 스타일 시트는요. 태그에 직접적으로 선택을 해서 스타일이라는 속성을 써서 그 내부에 CSS 언어를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 이때 선택자는 쓰지 않죠. 태그 자체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선택자를 굳이 쓰지 않으셔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다가 테두리도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테두리도 한번 지정을 하면 HTML 코드가 되게 지저분해지는 거 보이시죠? 브라우저에는 적용은 잘 되지만 지저분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쓸 일은 많이는 없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느냐?
나중에 자바스크립트라는 걸 배우게 되면 네, 그쪽에서 동적으로 스타일을 줬을 때 그 개발자 모드에서 보이기 때문이거든요. 확인을 해보자면 제가 파일은 미리 만들어 놨고요. 이 파일을 연습하실 필요는 없고요. 저희가 지금 자바스크립트 수업을 나간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 자바스크립트로 H1 태그의 스타일의 컬러를 레드로 바꿨더니 가서 브라우저 가서 확인해 보시면 빨간색이 이렇게 적용된 거 보이시죠? 이때 크롬 개발자 모드는 F12키를 눌러요. F12키를 누르시면 이 엘리먼트라는 것에 들어가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우리는 이렇게 적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개발자 모드에선 적용이 됐다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그래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라면 알고 있으면 좋은 방식이겠죠. 첫째 수업 CSS 기본 선택자입니다. 선택자들은 매우 많습니다. 한 번에 정리하는 강좌는 추후에 따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CSS 선택자 중에 기본적으로 꼭 외울 선택자 네, 이렇게 5가지를 오늘은 볼 거예요. 전체 선택자라고 해서 이 별표를 쓰고 작성하는 방식이 있고요. 태그 선택자는 태그명을 작성하고 ID 선택자는 샵이라는 걸 쓰고 ID 값을 씁니다. 그리고 클래스 선택자는 다시죠. 클래스 값을 작성을 하고요. 여러 선택자를 중복해서 사용할 때는 쉼표를 사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습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자 중 첫 번째로 전체 선택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석으로 미리 이렇게 써놨는데요. 전체 선택자는 별표라는 걸 씁니다. 그리고 전체 선택자는 모든 요소를 선택을 하는데 이때 HTML 태그도 바디 태그도 포함해서 선택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은 지금 화면에 보시면 글자 크기들이 다 다른 거 보이시죠? CSS는 기본값이라고 있어요. 작성하지 않아도 적용되어 있는 것을 기본값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글자 색들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죠? 전부 검정색으로 되어 있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쓴 적이 없잖아요. 그래도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을 기본값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태그별로 글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 한 번에 맞춰놓고 작업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별표라는 걸 누르고요. 폰트 사이즈라는 속성을 쓰셔가지고 20픽셀로 전부 다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S 눌러서 확인을 해보면 전부 다 글자 크기가 같아지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지금 보면 H1 태그들은 굵기가 굵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밑에 아래에 있는 태그들은 글자가 굵지 않게 나오는 게 보이실 거고요. 그래서 글자들도 다 맞추기 위해서 원래 상태로 돌리기 위해서 노말이라고 폰트 웨이트를 노말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시면 글자 굵기까지 다 똑같이 나오는 거 확인되시죠? 이렇게 한 번에 적용하는 것을 전체 선택자다라고 합니다. 태그 선택자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그 선택자는요, 태그명 쓰고 이렇게 CSS 언어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특정 태그 요소를 모두 선택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태그명인 H1을 쓰고 글자색을 빨간색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이 잘 적용되시죠? 그럼 H3 태그는 글자색을 녹색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으로 둘 다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li 태그는 글자색을 전부 파란색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가 전부 다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ID 선택자를 해볼 건데요. 지금 현재 H3 태그가 이렇게 2개로 되어 있죠. 근데 위에 있는 H3 태그와 아래에 있는 H3 태그를 색깔을 다르게 주고 싶어요. 그럴 때 사용하는 방식이 ID 선택자 방식입니다. 자, 태그의 ID 속성 값으로 분리해서 선택을 하는데요. 태그명은 같지만 태그에다가 ID라는 속성을 써줘서 값을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를 할 거예요. 위에 거는 텍스트 01이라고 하고 아래 거는 텍스트 02라고 이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셔서 그럼 스타일에 가셔서는 샵을 쓰고요. 이 ID 값에 적은 것을 그대로 가지고 가신 다음에 컬러가 레드다. 그럼 글자색이 빨갛게 적용되는 거 보이시죠?
마찬가지로 아래 것도 텍스트 02라고 써주시고 글자색을 파란색으로 주겠다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파란색으로 적용이 잘 되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근데 이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여기다 텍스트 01이라고 똑같이 쓰시면 안 되거든요. 제가 이거를 복사를 해서 발리데이터 마크업 검증 서비스에 가셔서 검사를 해볼게요. 네, 에러가 뜨는 거 보이시죠? 아래로 내려보면 더블리케이트 아이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이디는 복제되면 오류가 뜹니다. 그래서 유일한 식별자로 인식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하고 다시 검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재검사를 눌렀더니 HTML5의 규약을 준수한다고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요거는 우리의 주민등록번호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유일하게 식별자로 인식이 돼야 되고 HTML의 한 값만 나와야 된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클래스 선택자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엔 아이디 선택자랑은 다르게요. 중복해서 쓰고 싶은 거예요. 여기 홀수로 되어 있는 첫 번째 거, 세 번째 거에는 핑크색으로 넣고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네 번째 거인 짝수인 거에는 그 라이트 블루색으로 넣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홀짝을 맞춰서 처리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이제 클래스 속성이라는 거는 값을 중복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작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클래스라는 속성을 쓰실 건데요. 이렇게 하나로 쓰셔가지고 오드다 이렇게 쓰실 거예요. 그럼 밑에도 3개도 더 이어서 쓰셔야 되잖아요. 클래스라는 거 3번이나 쓰셔야 되니까 이 ID에다가 클릭하셔가지고 Alt Shift 키를 누른 다음에 마우스 왼쪽으로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커서가 행을 넘어가는 행 커서로 바뀌어요. 그래서 클래스다 라고 하고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한 번에 쓰실 수 있죠. 그리고 단축키를 누르지 말고 빈 공간을 누르시게 되면 선택은 한 개의 행으로 커서가 해제가 되고요. 그러고 나서 각각을 적어주시면 더 빠르게 작성하실 수 있죠. 자, 그리고 클래스 문법은 스타일에 가셔서 점이라는 걸 쓰고요. 그 값을 써주고, 이건 오드 값을 써주고, 글자색은 핑크다 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홀수에 있는 것들이 핑크색으로 들어가는 거 확인되시죠? 마찬가지로 점 쓰고 2분이라고 쓰고 글자색을 라이트 블루다 라고 쓰시면 라이트 블루색으로 들어가시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마크업 검사기 가서 이렇게 중복해서 썼을 때 틀리지 않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를 전체적으로 하셔가지고 마크업 검사를 하시면 HTML5 규약에 준수한다고 나오는 거 보이시죠? 클래스는 아이디와는 다르게 중복해서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클래스명이랑 아이디명 규칙은요, 파일명 규칙과 비슷합니다. 그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번에는 여러 선택자 중복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H1 태그랑 H3 태그를 빨간색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H1이라고 쓰고 쉼표 H3을 쓰시고요. 컬러가 레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3개 다 들어가는 거 확인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가 5두고 클래스가 2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두 요소한테도 클래스에도 쉼표를 줘서 이런 식으로 주실 수 있습니다. 컬러가 블루다 이렇게 주실 수 있어요. 선택자는 어떤 걸 쓰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아이디 선택자를 써도 되고 태그 선택자를 써도 되고 그렇게 적용이 되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네 번째 수업 div 태그와 스판 태그입니다. div는 디비전이라는 말을 줄여서 하는 태그고요. HTML 문서의 구역을 설정하는 태그예요. div라고도 하고 div라고도 하죠. div 태그, 여러 태그를 묶어서 CSS를 한 번에 처리하려고 사용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아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쇼핑몰 사장님이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택배로 옷을 고객들한테 보내게 되겠죠? 한 번에 보낼 때 택배사랑 계약을 해서 2,500원으로 가정을 할게요. A라는 고객님이 옷을 원피스, 치마, 양말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5개 정도 샀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배송 담당 직원이 5개를 각각 택배로 보냅니다. 네, 그럼 말도 안 되겠죠? 그럼 5개 곱하기 2,500원을 하니까 배송비가 12,500원이 되는 거죠? 네. 그럼 그 배송 담당 직원은 원래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죠? 큰 박스에 하나로 담아서 해야 2,500원에 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박스에 한 번에 5개를 담아야 효율적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CSS도 마찬가지거든요. 같은 CSS 효과를 하면 묶어줘서 써주는 것이 좋겠죠. 스판 태그입니다. 한 태그를 여러 개로 나눠 CSS를 처리하려고 할 때 사용을 하는 태그예요. div 태그, div 태그와 완전 반대되는 태그가 되는 거죠. 한 옷인데 색깔을 다르게 주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심판의 옷을 보시면 검정색도 있고 흰색도 있는 스프라이트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주고 싶을 때 컨텐츠는 하나인데 다르게 주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것을 스판 태그다라고 합니다. 그럼 실습을 통해서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실습을 해볼 건데요. 일단 복숭아에 대한 설명과 사진이 있는 요소들을 이렇게 HTML에다가 넣어놨습니다. 네이버에 제가 복숭아라고 검색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이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테두리를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복숭아라는 이 타이틀에서 한글은 색깔을 다른 색으로 줄 거고 피치라는 것도 다른 색으로, 2개가 서로 다른 색으로 한번 줘보도록 할 거예요.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유사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테두리를 이렇게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스타일에 가셔서 H3 태그랑 P 태그한테 테두리를 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들어가시죠? 2개가 이렇게 따로따로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저희가 주려고 하는 건 이렇게 각자 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쉼표를 준다는 건 얘한테도 테두리를 주고 얘한테도 테두리를 주겠다지 하나로 묶겠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div 태그를 씁니다. div 태그를 쓰고요. 클래스로 박스라고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그리고 탭을 누르시면 이렇게 div의 클래스가 박스다라고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때 이 h3img p 태그는 얘들의 자손이 돼야 돼요. 이렇게 밑에 있으면은 동의 선택자지 자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종료 태그를 잘라다가 p 태그 마지막에다 이렇게 붙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가 가독성을 위해서 자손이면 탭 눌러서 쓰기로 했었죠. 그래서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 사이에 들어간 것을 자손이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박스를 쓰시고 나서 이 스타일에 가셔서 여기를 점박스라고 쓰고 컨트롤 S를 누르면 테두리가 이렇게 한 번에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안쪽 여백인데 그냥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한번 작성을 해봤어요. 그럼 이제 복숭아랑 피치라는 거를 색깔을 다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숭아는 진한 핑크로 한번 넣어볼 거고요. 피치는 아까처럼 회색으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H3 태그로 같이 한 태그로 묶여 있잖아요. 그러면은 처리를 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럴 때 주는 것을 스판 태그라고 합니다. 그럼 화면상에서 달라지는 건 없죠. 하지만 스타일에 가셔서 자, 그래서 div 태그는 여러 태그를 하나로 묶어 CSS를 한 번에 처리하려고 할 때 사용을 하고요. 스판 태그는 한 태그인데 CSS를 각각 나눠서 주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반대되는 태그로 CSS와 같이 쓰는 태그입니다. 블로그에 소스와 완성 파일을 올려놓을 테니까요. 영상을 시청만 하지 마시고 반드시 작성해 보세요. 코드를 써보는 것과 안 써보는 것은 큰 차이가 있거든요. 열심히 연습해서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되어봅시다. 넥스트 레벨 CSS 색상 공부는 누가? 네가
오쌤의 니가 스터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봬요.